개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올해 개띠에게 쏟아질 돈복을 그냥 날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집을 지키듯이 올해는 개띠 여러분이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듯 올해는 재물이 개띠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해입니다. 개가 주인 곁을 떠나지 않듯이 올해는 돈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와 쌓이고 쌓여 큰 부자가 되는 한 해입니다. 2026년은 개띠 여러분께 의리가 복이 되는 해이고 성실함이 금으로 변하는 시기이며 지금까지 베풀어온 선행이 재물로 돌아오는 대운의 해입니다. 개띠는 12띠 중에서 가장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띠입니다. 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따르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집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천성인 동물이라 개띠 여러분도 그런 마음씨를 타고 나셨습니다. 그런 개띠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개띠에게 지금까지 베풀고 도와준 것이 모두 돌아오는 시기이고 의리 있게 살아온 덕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해이며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노력이 한꺼번에 결실을 맺어 큰 재물을 얻게 되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흘러가 버리고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지킬 힘이 없으면 새어나가 버립니다. 사주학에서 개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흙이 아니라 집을 이루는 든든한 흙,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넉넉한 흙, 재물을 간직하는 귀한 흙의 기운을 갖추셨습니다. 개가 땅을 파서 보물을 숨기고 지키듯 개띠 여러분도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능력을 타고나셨고 이 흙기운이 바로 개띠의 성실함이고 의리입니다. 개띠 여러분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사시고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시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시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가끔은 그 의리 때문에 손해보실 때도 있으셨지만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올해는 그 선행에 대한 보답이 오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개처럼 충실하게 곁을 지키고 금전운이 흙더미처럼 든든하게 쌓이며 돈복이 집을 가득 채우듯 넘쳐오르는 한 해입니다. 소금 한 줌입니다. 작은 병이나 주머니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왜 소금이냐 하면 소금은 예로부터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진 물건이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신비한 힘을 지녔으며 개가 집을 지키듯 소금도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소금은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 물의 기운을 품고 있고 개띠의 흙기운과 만나면 흙이 물을 머금어 더욱 비옥해지듯이 재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서 들어오는 돈을 모두 담아낼 수 있게 되며 소금의 하얀색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해서 정직하게 번 깨끗한 재물만 들어오게 만듭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소금으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제일 먼저 소금을 들여놓았으며 나쁜 일이 있으면 소금을 뿌려 애군을 쫓았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의 신비한 힘입니다. 소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모든 애군을 정화시킵니다. 소금의 강력한 정화 기운이 여러분 주변의 나쁜 운을 모두 씻어줘서 사고나 일이 줄어들고 사기당할 걱정도 사라지며 애군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깨끗한 길로만 걸어가게 되고 이렇게 깨끗해진 길에 재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둘째로 재물을 지켜줍니다. 개가 집을 지키듯 소금도 여러분의 재물을 지켜주는데 들어온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쓸 일이 없어지며 사기꾼이나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해서 안전하게 재물을 모으고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깨끗한 재물이 들어옵니다. 소금의 순수하고 하얀 기운이 깨끗한 재물만 끌어당겨서 떳떳하게 번 돈이 들어오고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수입이 생기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재물이라 마음도 편하고 복도 함께 따라와서 오래오래 부자로 살게 됩니다. 넷째로 물의 기운을 받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온 것이라 물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의 물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고 개띠의 흙 기운이 물을 머금듯이 재물을 품어서 들어온 돈이 땅에 스며들듯 단단하게 쌓이게 됩니다. 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이나 굵은 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이 좋고 알갱이가 굵고 하얀색이 깨끗한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소금을 한 줌 정도 준비하셨으면 작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으시고 병 입구를 꼭 막아서 소금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세요. 병을 흰색이나 파란색 천으로 한번 싸주시면 더욱 좋은데 흰색은 순수함을 뜻하고 파란색은 물을 상징해서 소금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어 두시되 지갑과 가까운 곳에 두시면 재물을 지키는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매월 보름날마다 병을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흔들면서 소금처럼 정화된다. 깨끗한 재물이 온다. 돈이 단단히 쌓인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고 묵은 소금은 현관 앞에 뿌려서 애군을 막거나 화장실에 뿌려 나쁜 기운을 정화하시면 됩니다. 올해 개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두 번째는 작은 자석 하나입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동그란 자석만 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자석이냐고 의아하실 텐데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물건이고 자석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사주학에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개띠의 흙기운과 만나면 토생금이라고 해서 흙이 금을 낳듯이 재물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주학에서 보면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힘을 상징하고 자석이 쇠붙이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듯이 들어온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서 새나가지 않게 하며 자석의 금속 기운이 개띠의 흙 기운을 만나 금을 만들어내듯 재물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자석은 옛날에는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었는데 자석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석을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따라온다는 속설이 있었으며 상인들이 가게에 자석을 두고 돈을 끌어당기기를 빌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석의 놀라운 힘입니다. 작은 자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자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기저기 흩어진 재물을 끌어당겨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있던 돈이 돌아오며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겨서 여러 곳에서 재물이 모여들게 됩니다. 둘째로 재물을 붙잡아 둡니다. 자석이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듯이 자석의 기운이 들어온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서 쓸데없는 곳에 돈 쓸 일이 없어지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게 되며 헛된 곳에 투자하지 않아서 번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소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금과 자석을 함께 지니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 소금이 나쁜 기운을 정화해서 깨끗한 길을 만들어주면 자석이 그 깨끗한 길로 재물을 끌어당기고 소금이 지켜주고 자석이 불러들여서 두 가지의 조합이 최강의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넷째로 금의 기운이 생깁니다. 자석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개띠의 흙 기운이 자석의 금 기운을 만나면 토생금이라는 원리에 따라 흙이 금을 낳듯이 재물이 계속 생겨나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생기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작은 자석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면 집에 있는 냉장고 자석을 하나 떼어내시거나 문구점이나 마트의 자석 코너에 가서 작은 자석을 사시면 됩니다. 동그란 자석이든 네모난 자석이든 상관없고 크기는 손가락 끝마디만 하면 충분하며 색깔은 은색이나 검은색이 좋습니다. 자석을 구하셨으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잘 닦아주시고 흰색이나 금색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흰색은 순수함을 뜻하고 금색은 재물을 상징하며 금속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를 꼭 묶어서 자석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방 안쪽에 넣어두시되 아까 말씀드린 소금병 근처에 두시면 두 가지 기운이 만나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주머니를 꺼내서 손으로 한 번씩 만지면서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재물이 달라붙는다. 돈이 모여든다. 이렇게 3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석은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되 가끔씩 꺼내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기운이 재물운을 높여줍니다. 올해 개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올라가는 물건. 3번째는 호랑이석입니다. 호랑이석이라는 신비로운 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호자의 눈을 뜻하는 글자로 호랑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번쩍 반짝이고 줄무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띠한테 왜 호랑이 돌이냐고 의아하실 텐데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개는 의리가 있고 호랑이는 강하니 둘이 합치면 의리와 강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존재가 되고 개의 충성심에 호랑이의 용맹함이 더해지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최강자가 되며 호랑이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석을 보시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빛이 움직이는 게 마치 호랑이 눈동자가 굴러가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며 이 돌을 지니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예로부터 믿어왔습니다. 이 돌은 예로부터 의리가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귀하게 간직한 보석입니다. 특히 남을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호환석을 지니면 그 선행이 재물로 변한다고 믿었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호환석을 통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했으며 개처럼 충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호환석은 수호신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개띠분들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흙의 기운을 함께 가진 돌로 봅니다. 개띠의 흙 기운과 만나면 화생토라고 해서 불이 타고난 재가 흙이 되는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불이 타면 재가 되고 그 재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듯이 호환석의 불기운이 개띠의 흙 기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 풍요로운 흙에서 재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호환석이 개띠에게 주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라 개띠가 호환석을 지니면 의리의 강함이 더해져서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고 성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감해지며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잡아채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고 새 손님도 계속 늘어나서 매출이 폭발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며 사업하시는 분들은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나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일에서 의리가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개띠는 원래 남을
잘 도와주시는데 호환석을 지니시면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나타나며 재물을 얻을 기회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도 하게 됩니다. 셋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개띠는 남 걱정하느라 자기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데 호환석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로를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잠도 깊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져서 건강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호랑이는 모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호환석도 마찬가지로 사기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리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성실하게 모은 재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어 평화롭게 부자로 살게 해줍니다. 다섯째로 소금과 자석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금과 자석과 호환석을 함께 지니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소금이 정화하고 자석이 끌어당기며 호환석이 강하게 지켜주어서 세 가지의 조합이 천하무적의 금전운을 만들어냅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차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뭔가를 차면 그 기운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봅니다. 호환석 팔찌를 손목에 차시면은 호환석의 강력한 기운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냥 가방에 넣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것이 효과가 배가 되고 또 팔찌로 차시면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보게 되어서 볼 때마다 나는 개다. 나는 의리가 있다. 돈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고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개띠 여러분은 원래 복덩어리십니다. 의리가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다만 그 복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올해는 그 숨어있던 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해입니다. 개가 주인을 지키듯이 여러분도 올해는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주인공이 되는 해이고 의리가 복이 되고 성실함이 재물이 되며 정직한 마음 하나하나가 돈으로 쌓이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의리 있게 살아오시고 남을 도와주며 지내시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선행의 대가를 받으실 때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니 여러분도 올해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고 기회가 오면 잡으시고 망설이지 말고 밀고 나가시고 그렇게 개답게 의리가 있고 성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의리 있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나한테 재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도 의리가 있었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모든 흐름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자리 잡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개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개답게 의리 있고 성실하게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충성스러운 힘이 이제 깨어나서 온 세상의 흐름을 끌어모을 것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의리 있게 지내시면서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림이 점점 빠듯해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지만 장바구니 물가나 약값도 함께 오르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밖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을 떠올리고 안쓰러워하면서도 정작 도와줄 방법은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며 마치 자신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운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 사이에도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응원이자 스스로의 행운을 북돋아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2022년에 들어선 뒤 집에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작은 생명들이 갑자기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창가에 유난히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거나 처마 밑에 진흙으로 만든 작은 둥지가 생겼다거나 혹은 대문 앞에 처음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 아무리 쫓아도 떠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뜻밖의 손님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빗자루로 쫓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죽여서 내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작은 동물이 아니라 곧 여러분 집에 찾아올 귀인과 재물, 그리고 앞으로의 평안과 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오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안에는 길한 징조가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닭이 날뛰고 개가 짖으며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현상은 과학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장의 변화와 온도, 습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집안의 기운이 크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집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고 동물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큰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는 해로 여겨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시기에 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최근 여러분 집에 세 가지 특정한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는 흔치 않은 길조로 가족 전체의 하반기 재물이 마치 로켓처럼 치솟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무슨 행운이 있겠어?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선한 분이신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분이신가요? 먼저 남을 해치지 않고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왜 행운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은 공평합니다. 평생 쌓아온 덕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은 어쩌면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동물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제비는 귀인을, 고양이와 개는 재물을 부른다고 하며 복을 상징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여러 삶의 교훈, 그리고 현대 환경, 심리학의 작은 지식까지 함께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 오랜 시청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은 김씨였고 저는 김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대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1년에 2번도 내려오기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집에 혼자 살며 가장 큰 즐거움은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집 처마 밑에 제비집이 하나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새끼 제비들이 태어나 하루 종일 제잘거리자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져 장대로 둥지를 치워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제비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결국 김형님은 조언을 받아들였고 둥지 아래에 작은 나무판까지 달아 배설물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석 달 뒤 서울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회사 근처 숙소까지 제공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전우가 지역사회를 통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그 전우는 지금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형님에게 작은 지분이라도 투자하라며 적극 권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연말에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형님은 저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 제비가 이렇게 영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 복을 받는 그릇이라도 둥지 밑에 놓아둘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귀하게 여기면 좋은 일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제비입니다. 예로부터 제비는 악한 사람의 집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는 풍수에서는 길한 존재로 여겨지며 환경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운이 맑고 공기가 잘 통하며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비로소 그곳에 둥지를 틉니다. 잘 살펴보면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이나 어수선하고 음침한 곳에는 제비가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제비가 여러분 집 처마 아래나 복도에 둥지를 틀면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여러분 가정에 길한 증표를 내려준 것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집안에 복이 있는지는 스스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손님이 먼저 찾아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제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손님으로 여겨집니다. 제비가 둥지를 트는 것은 3가지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집안의 갈등은 줄고 웃음은 늘었으며 어르신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효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화목한 기운 자체가 가장 큰 재물입니다. 둘째, 귀인이 곧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발전을 원하는 사람 혹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가까운 시기에 힘있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이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오래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쁜 소식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제비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고 제잘거리며 자랍니다. 이는 다복함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공장년층에게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손주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비집 아래에 흙이 떨어지고
배설물이 생긴다고 해서 더럽다며 장대로 둥지를 부숴버리곤 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런 건 민속에서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행동이라고 한다. 당신이 직접 쫓아낸 것은 제비가 아니라 집안의 재물복과 수신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제비는 모기와 해충을 잡아먹어주고 무료로 집을 지켜주는 경비원 역할까지 한다. 그런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한다면 재물이 왜 당신 문을 두드리겠는가?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바로 복받침판이다. 얇은 나무판이나 두꺼운 종이판을 준비해 제비집 그림자보다 조금 크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끈이나 철사로 제비집 바로 아래 약 30ccm 정도 되는 곳에 고정하고 약간 기울여 새배설물과 떨어지는 흙이 그 위에 떨어지도록 한다. 판 위에는 헌신문지를 깔아두고 며칠에 한 번씩 갈아주면 깔끔하고 편리하다. 이 복받침판이라는 이름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제비가 가져오는 복을 스스로 받아주고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당신이 제비를 잘 대해주면 비도 기억하고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며 대개 더 많은 제비를 데리고 온다. 복은 해마다 더 왕성해진다. 여건이 된다면 판 위에 좁쌀이나 잘게 부순 빵을 조금 놓아두어도 좋다. 제비가 먹으면 더욱 친근하게 느낀다. 여기서 더 깊은 풍수 이야기도 알려주겠다. 만약 제비집 입구가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고 있다면 큰 길조다. 동쪽은 나무의 기운으로 생장과 발전을 뜻하며 집안의 운세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남쪽은 불의 기운으로 밝음과 명예를 뜻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서쪽이나 북쪽을 향하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비집 옆에 작은 붉은 복글자를 붙이면 된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이라 서쪽 금의 차가운 기운과 북쪽 물의 냉한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다고 전해진다. 또 제비가 찾아온 뒤에는 집안의 몇몇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비집이 마주 보는 방이 부엌이나 거실이라면 가장 좋다. 부엌은 재물 창고이고 거실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비집이 재물 창고나 거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재물신이 매일 당신 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만약 화장실이나 창고를 향하고 있다면 그 문 앞에 작은 매듭 장식이나 붉은 조각을 걸어놓지 않은 기운을 막아주면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수사들이 전해 내려온 경험이다. 믿든 믿지 않든 해두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 두 번째 동물은 제비보다 더 직접적이다. 낯선 고양이나 개가 스스로 당신을 따라 집에 오거나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다. 옛사람들은 개가 오면 부자가 되고 돈이 창고에 가득 찬다고 했고 고양이가 오면 귀한 복이 집안에 가득 찬다고 말했다. 개는 십이지에서 술에 해당하며 흙 기운을 가진다. 흙은 금을 낳기 때문에 개가 스스로 찾아오면 집안의 재물 창고가 채워질 징조라고 여겼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와 동양의 신비 사상 모두에서 영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고양이가 오면 귀한 운이 따른다고 하며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성이 좋아지고 혹은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관직이나 영예를 얻게 된다고 전해진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제가 아는 김 여사는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70세 노인인데 혼자 살고 있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지저분한 유기견 한 마리가 집 앞에 와서 엎드린 채 떠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마음이 착해 물 한 그릇과 소시지 반 개를 주었다. 개는 먹고도 떠나지 않고 문 앞에서 잠을 잤다. 처음에는 쫓아내려 했지만 얌전해서 그냥 두었다. 일주일쯤 지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 개가 다급하게 짖고 문을 긁어 이웃들을 깨웠고 덕분에 신고가 이루어져
병원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었다. 의사는 고관절이 부러졌으며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원 후 김 여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고 정식으로 입양한 뒤 이름을 복돌이라고 지어주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인연의 보답일까? 나는 선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동물을 잘 대해주면 동물도 반드시 보답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부산에서 있었다. 박 할머니 집에 주황색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소파에 눌러앉고 떠나지 않았다.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너무 말라 보여 며칠 동안 먹이를 주었다. 그러다 고양이는 스스로 떠났고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회사에서 해외 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었고 돌아온 뒤 부장으로 승진했다. 며느리는 그 고양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고양이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후 그 고양이는 다시 돌아왔고 결국 정식으로 키우게 되었는데 콧방귀 지금까지도 함께 지내며 집안 형편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동물 행동학적으로 보면 개와 고양이의 후각과 청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냄새와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안의 에너지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바람의 기운이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하며 분위기가 따뜻하고 안정된 집은 주택의 좋은 기운이 왕성한 집이라고 불린다. 동물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려 한다. 민속과 신비 사상에서는 이를 선한 인연의 끌림이라고 말한다. 평소 마음이 선하고 잘 웃으며 불평이 적은 사람의 집은 기운이 밝아진다. 그러면 떠돌이 개와 고양이도 멀리서 그 밝은 기운을 느끼고 찾아온다고 한다. 개가 오면 주로 안정적인 재물운과 뜻밖의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여긴다. 안정적인 재물은 월급이나 연금, 사업 수입을 뜻하고 뜻밖의 재물은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작은 가게나 분식집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기견이 가게 앞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석 달 동안 손님이 늘고 장사가 잘 될 징조라고 전해진다. 고양이는 주로 귀인운과 명예운을 상징한다. 독립적인 고양이가 먼저 다가온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지역 사회에서 상을 받거나 자녀가 상사의 눈에 들어 승진 기회를 얻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고양이는 막혀있던 운을 열어주고 꼬였던 흐름을 바로잡는다고도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발로 차거나 심하게 쫓아내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방법은 3단계다. 첫째, 미소로 받아들이고 작은 재물씨나 어서 와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물이나 먹이를 조금 준다. 없다면 억지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둘째, 자연스럽게 두어라. 머물고 싶으면 머물게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하라.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복이 깨진다. 셋째, 사흘을 기준으로 본다. 민속에서는 개나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와 사흘 동안 떠나지 않으면 정식으로 거두어 키우거나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그 동물이 당신 집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뜻이며 함께 살면 집을 지키고 재물을 돕는다고 여긴다. 만약 정말 키우기 어렵다면 해치지 말고 가까운 동물 보호소에 보내거나 문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놓고 인연은 여기까지니 서로 평안하자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동물은 자연스럽게 떠나고 복은 이미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풍수의 작은 요령 하나를 더 알려주겠다. 유기견이 찾아왔고 입양하기로 했다면 잠자리 옆에 노란색 방석을 놓아보라. 노란색은 흙기운을 상징하고 개 역시 흙기운을 지닌다고 보아 재물운을 더욱 북돋운다고 한다. 만약 고양이라면 나무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여겨 초록색 방석을 놓거나 화분을 하나 두는 것도 좋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예를 주관하며 귀인의 운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작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지만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풍습도 있습니다. 콧방귀 만약 정식으로 개를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개가 가져다 준 복은 남기고 싶다면 개가 떠난 뒤 대문 앞에 쌀을 한 줌 뿌린 다음 바깥에서 안쪽으로 쓸어 담으며 3번 쓸어주세요. 그러면서 복은 들어오고 재물은 찾아온다 말하면 됩니다. 이 행동은 개가 가져온 재물을 집 안으로 들여와 개와 함께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잠시 후 댓글에 한마디 남겨 이 복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비와 고양이, 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3번째 동물은 앞에 2가지보다 더 드물고 더 귀한 존재입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정말 조상덕이 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번째 동물은 바로 벌입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달콤한 재물신이라고 부르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이 창가 구석이나 에어컨 구멍, 마당의 나무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서워합니다. 벌에 쏠까 걱정되어 서둘러 제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없애버리면 벌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달콤한 재물 창고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벌은 질서와 근면, 단결을 상징하며 동시에 달콤함, 즉 삶의 행복도 의미합니다. 벌집이라는 의미에는 아침과 활력을 뜻하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벌이 만드는 꿀은 예로부터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말에 벌이 오면 부자가 되고 제비가 오면 귀한 운이 들어오며 나비가 날아오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벌은 양기가 충분하고 습도가 적당하며 주변의 꽃이 많은 좋은 곳에만 둥지를 틉니다. 만약 벌이 여러분의 집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집의 환경이 주변보다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주역에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집안의 운세가 상승하고 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꽃향기처럼 퍼져 벌들이 멀리서도 느끼고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벌은커녕 파리조차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경상남도 지역에 사는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씨 성을 가진 60대의 어르신으로 시골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의 감나무에 농구공보다 더 큰 벌집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빨리 소방서에 연락해 제거하자고 했지만 어르신은 책에서 벌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대신 철망으로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했고 연말에는 어르신 자신도 지역사회의 화목한 관내 대표로 선정되어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풍수를 잘 아는 어르신께 물어보니 나무는 목이고 벌집은 토를 상징하는데 원래는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벌은 움직이는 토의 기운이라 끊임없이 꿀을 모으며 막힌 기운을 풀어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승진처럼 막혀있던 일들이 모두
술술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도 그 가족은 그 나무와 벌집을 보물처럼 여기며 벌을 집안의 복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집 창고 구석에서 주먹만 한 작은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거하지 않고 매일 지나가며 한 번씩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달 뒤 그가 하던 작은 사업에 예상치 못한 큰 주문이 들어왔고 거래처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벌이 가져다 준 행운이라고 생각해 전문가를 불러 벌집을 온전히 떼어낸 뒤 붉은 천에 싸서 가게 계산대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그는 벌을 작은 재물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벌이 찾아오면 주로 3가지 재물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수입의 증가입니다. 벌의 근면함은 승진, 급여 인상, 사업 수익 확대,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같은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벌집이 있는 가정은 전년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둘째는 뜻밖의 횡재운입니다.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풍수에서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형상으로 여겨집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세금 환급, 유산 혹은 오래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꿀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벌집은 가족들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만성질환이나 불면, 변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은 절반 이상 회복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벌집이 처마나 나뭇가지처럼 시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벌은 보통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복을 가져다줘서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거나 일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전문가에게 부탁해 빈 벌집을 수거하면 됩니다. 그 빈 벌집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아주 좋은 풍수 장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자리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 구석에 두면 좋습니다. 붉은 끈으로 묶어 걸어두거나 작은 받침 위에 올려두고 콧방귀 옆에 설탕 조각 몇 개를 놓으면 달콤한 행복과 끊임없는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만약 벌집이 문틈이나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다면 무작정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양봉업자나 소방관에게 부탁해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향 3개를 피우고 벌집을 향해 벌림 좋은 곳으로 옮겨가셔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라고 말하며 존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옮긴 뒤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 설탕물이나 꿀물을 조금 뿌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도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양봉업자와 소방관이 벌집 일부를 받아와 재물자리에 두어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집에 들어온 것이 벌이 아니라 큰 나비라면, 특히 색이 화려한 나비라면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나비는 겹겹이 쌓인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짝을 이루어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 부부 화목과 노년의 동반자,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비를 보게 되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이 왔구나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기록된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베란다에 나비가 자주 찾아온다면 주변 환경이 좋고 꽃과 식물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장수아나 부겐빌레아,
제스민 같은 꽃을 더 많이 키워보세요. 이런 꽃들은 원래도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비까지 찾아오면 더욱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세밀한 나비 풍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비가 창문 유리에 앉아 날개를 펼쳤다 접었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복을 받아들이는 징조라고 합니다. 절대 놀라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나비가 집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몸에 앉는다면 더욱 큰 길조로 여겨집니다. 그때는 조용히 나비야 나비야 복이 겹겹이 쌓이고 재물과 기쁨을 가져와 끊이지 않게 해다오 라고 말해보세요. 말을 마친 뒤 나비가 곧 날아간다면 복을 무사히 전해주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절대로 손으로 집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누르는 순간 복도 함께 깨져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벌집이 생기거나 큰 나비가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반갑지 않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빠르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비가 둥지를 틀면 귀인이 찾아오고 집안이 화목해지며 재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나 개가 스스로 집에 들어오면 개는 재물을, 고양이는 귀한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버리집을 짓거나 나비가 집 안으로 날아들면 달콤하고 행복한 삶과 끊이지 않는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미신일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작은 동물들이 하필 여러분의 집을 찾아올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웃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들에게도 더 인내심 있게 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한 줄기 등불처럼 집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작은 동물들은 그 빛을 따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하나의 신호이자 알림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제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외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작은 상식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집에는 도마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뱀을 무서워하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옛사람들의 지혜 속에서는 도마뱀이 집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도마뱀은 모기와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입니다. 또한 꼬리가 끊어져도 다시 자라나는 특성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애군을 대신 막아주는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에 도마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해치지 마십시오. 벽에 가만히 붙어 있을 때는 애군은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길 바란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스스로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3가지처럼 큰 길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징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거미입니다. 민간에서는 거미가 내려오면 좋은 운도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천장에서 실을 타고 내려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기쁜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거미를 죽이지 말고 종이로 살며시 바다 창밖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구석에 거미줄을 쳤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잠시 두어도 괜찮습니다. 거미줄은 재물을 붙잡아두는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너무 지저분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거미야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렴이라고 말한 뒤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자 자신의 복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집마당에는 거북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 거북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거북이를 장수와 안정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또한 거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떠나갔던 재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거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먹거나 해치지 말고 가까운 강이나 사찰의 방생 연못에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생할 때는 거북님 제 재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전 세대 사이에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졌다고 느끼셨다면 꼭 팔로우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옛 조상들의 지혜와 민속 이야기, 운을 좋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생활 풍수에 관한 내용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 있고 복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 한 번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께 옛 지혜와 삶의 이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이나 이상한 현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이유 없이 나타난 이상한 현상, 기묘한 꿈 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6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조를 맞이하고 재물운을 부른다. 왜 이 6글자를 남기냐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길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길조를 맞이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비와 고양이, 개, 벌이 가져오는 좋은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부른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을 집안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6글자가 합쳐지면 하나의 완전한 행운의 주문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은 곧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의 소망을 등록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형제자매, 오래된 동료, 이웃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이 복을 함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민속에서는 좋아요를 응원과 지지의 의미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은 곧 자신의 행운을 응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입니다. 콧방귀 옛 지혜가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어 노년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순조로우며 복과 장수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